수능 여러모로 새로운 시각 진승우입니다. 자, 드디어 D-50 수능이 정확하게 50일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50일간 정말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남은 50일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좀 마무리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D-50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50일이 됐죠. 그렇죠?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은 50일 동안 이것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유지했던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은 50일은 충분히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50일 남았다고 해서 이제 뭐 자포자기를 하거나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지금 있다면 지금 빨리 태도를 바꾸세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 원래 성적보다 수능장 가서는 더 압박감 속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은 50일간 최대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등급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취약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빨리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가지고 남은 50일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1등급, 절대적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꼭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EBS 지문, 1등급인 학생들은 EBS 지문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을 테니까 EBS 지문을 선별을 해서 그것을 이제 좀 구문 훈련이나 해석 연습을 정리를 하면서 차분하게 그 지문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등급인 학생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혹은 이제 유명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봉투 모의고사를 좀 준비를 해서 물론 매일 풀 필요는 없어요. 매일 풀 필요는 없고 적당한 양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꾸준하게 학습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유지했던 1등급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2등급 초반이랑 2등급 후반, 뭐 중후반까지 2등급을 걸쳐서 맞는 학생들, 뭐 간혹가다 1등급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확한 구문력과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유형별 학습이 덜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고난도 구문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구문이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왔던 그런 지문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EBS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니까 EBS에서 나온 고난도 구문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독해 유형별 학습에 대한 거, 이 유형별 학습에 대한 걸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해석을 해서 끝까지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은 꼭 버리세요. 시험장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18번부터 45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유형별 학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독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학습법을 꼭 체화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등급 학생들은 독해의 어떤 유형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은 전혀 지금 구문에 대한 접근이 좀 많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본인의 EBS 교재를 통하여 아니면 기출 지문, 기출 문제집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좀 남은 기간이라도 꼼꼼한 구문 훈련을 좀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3등급 학생들은 좀 성적을 빨리 올리고자 뭐 기출 문제를 막 풀어대거나 아니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대는 학생들도 그렇게 준비한 학생도 있을 텐데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3등급이에요. 70점이야. 근데 모의고사 1회분을 풀었어. 당연히 또 70점이겠죠. 그렇죠? 뭐 71점, 72점, 73점, 뭐 74점, 75점 2회분 풀었어? 비슷하겠죠. 3회분 풀었어? 비슷하겠죠. 10회분을 풀어도 변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모의고사를 푸는 동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문 해석 그리고 독해에 대한
유형별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피드백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었다면 점점 향상을 할 것을 기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봉투 모의고사만 쌓아놓고 하루하루 그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맛에 좀 들려서 남은 기간을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3등급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뭐 3등급을 받아라 하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3등급인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건 뭐냐면 철저하게 구문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아, 선생님 남은 기간 지금 구문 훈련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풀이도 바쁜데,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도 또 문제 풀어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문 훈련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구문은요, 여러분들이 EBS 지문이나 아니면 기출됐던 지문 중에 좀 어려운 지문, 본인들이 좀 해석하기 힘든 지문을 좀 끙끙대면서라도 차근차근 좀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남은 기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감을 좀 익혀야 하기 때문에 막판에는 반드시 한 회분이나 두 회분 정도 봉투 모의고사를 좀 가볍게 풀어보는 정도로 하고 수능장에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듣기평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듣기평가가 안 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듣기평가를 잡아야 됩니다. 듣기평가 뭐 대여섯 문제 이상씩 틀리는 학생들은 듣기평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듣기평가를 다 맞고 리딩을 이제 맞는 게 더 낫지, 듣기평가 다 틀리고 뭐 리딩에서 그 듣기평가에 대한 걸 만회하겠다?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평가가 좀 힘든 학생들은 듣기 공부 남은 50일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서 본인이 좀 전략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충분히 50일이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작년 수능과 올해 6, 9월 반드시 분석을 해야겠고요.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문제 풀고 답을 맞춰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구문도 한번 꼼꼼히 보고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 한번 보고, 정말 그 시험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그 와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험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아,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출문제가 많지만 직전 최근 평가원과 수능 기출문제가 가장 이제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고요. 뭐 시간이 되면 뭐 전년도 거, 그 재작년도 거 6, 9월까지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그쵸? 하지만 작년과 올해 6, 9월 평가원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문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은 50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구문 훈련, 저 몇 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구문력, 정교한 구문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은 수능장 가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답을 내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구문 때문에 막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문에 대한 학습 꼭 병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투 베이직이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약간 뭐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 뭐 막바지가 왔는데 꼭 굳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네,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3등급, 2등급인 학생들, 그리고 아울러 어설프게 1등급 항상 살얼음판으로 걸쳐있는 학생들, 본인의 문제점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 거예요. 하지만 점수에 가려서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90점, 91점, 92점, 93점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 본인이 지금 약한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게 역시 어휘와 구문이죠. 뭐 어법도 여기 이제 어휘는 이제 구문이랑 같이 집어넣으면 되겠고, 어법도 여러분들이 기출됐던 어법의 패턴을 잘 인지해서 그 정도를 풀이할 수 있으면, 정말 기본적인 어법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듣기 어법, 구문, 독해, 유형별 점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학습이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뭐 복습을 통해서 뭐 훈련을 통해서 꼭 만회를 하셔야 돼요. 특히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90점, 91점
학생들 점수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그냥 합리화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아마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좀 메꿔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50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렇죠. 수능장 가서는 여러분들 정말 극도의 긴장감, 그렇죠? 압박감 속에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멘탈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하기 때문에 국어 영역부터 영어 영역까지, 즉 탐구까지 일관된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본인의 실력을 10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정말 시험장 가서 멘탈 다 털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전적 훈련, 실전적 연습, 뭐 문제 풀 때마다 뭐 시간을 재서 푼다던가, 꼭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정말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강제성, 당위성을 부여하세요.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뭐 할 수 있죠. 하지만 해야 한다가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아, 난 꼭 해야 해, 해야 해 라는 말을 컨트롤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거죠. 자, 뭐 제가 6월 평가원 때도 그렇고 9월 평가원 때도 그렇고 뭐 EBS 처음 강의를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꼭 이거였죠. 뭐였냐면 EBS 내용 암기, 그리고 지문 정리, 즉 내용 정리죠. 제발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면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파이널 강좌에 뭐 이런 비슷한 강좌가 내용 정리해주고 읊어주는 그런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정말 몰려가서 그걸 EBS 정리라 치고 정말 거기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학생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지문 하나,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해야지, 그 시간에 정말 내용 암기하고 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야 라는 걸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6월, 9월 보고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EBS 내용 암기에서는 절대 연계 체감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파이널 강좌에서 나온다고 또 그거 따라가서 힘들게 또 현장 강의까지 가서 그거를 듣고 있는 학생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에 제발 EBS 지문을 공부하고 싶으면 EBS 지문 중에 중요한 지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그 지문을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50일이면 충분합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지문들, 어려운 구문들 위주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연계에 대한 독해 실력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렇게 써야지. EBS 내용 암기하고 지문 정리하고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고 매번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일부 어떤 유명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는 시간에 여러분들 평가원 지문 하나, 수능 지문 하나 더 해설하고 더 구문 훈련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연계 교재로 비연계 교재에 대한, 비연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수능장 가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독해를 해낼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특히 현역들, 재수생들이야 그나마 한번 경험치가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또 막판에 또 불안하니까 또 이거 하러 가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재학생 학생들은 아무런 지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용을 암기하고 가서 내가 기억해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일하게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 그 시간 영어 공부한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해설지 암기하느라 다 날려버리는 거라고요.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맨날 하는 레파토리죠. 무조건적 문제풀이 무조건적 문제풀이 금지. 자, 이 시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유명 사설 기관 동영상 사이트 있죠. 그 영상 동영상 사이트가 대표적인 게 우리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 선생님들의 봉투 모의고사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옆에다 딱 두고 이제 배틀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푸는 학생들. 내년에도 풀 수 있어요.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단 한 번도 2등급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뭐 무조건 1등급인 학생들, 그리고 개념이 완벽하게 서 있고 진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 해결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좀 그런 학생들은 더 이상 개념적으로 공부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어설프게 1등급이나 어설프게 2등급, 2등급 후반, 3등급, 3등급 초반, 4등급까지 남이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나도 이거 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비싼 봉투 모의고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를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풀어 제끼는 학생들, 정말 그 돈이 아깝습니다. 진짜로요. 그거 한 권 봉투 모의고사 한 부당 2만원, 3만원, 뭐 정말 3만원 이상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걸 하느니 차라리 정말 양질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거기에 있는 문장들이 훨씬 고급지고요.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양치기 내년에 또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나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로 올해 수능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무분별하게 봉투 모의고사를 사제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그것 하지 마세요. 정말 양질의 봉투 모의고사 한두 권 정도만 킵해놨다가 여러분들이 11월 달 막판 돼서 정말 실전 강박을 끌어올리기 위해 푸는 거는 뭐 선생님이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다 풀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쫙 쌓아놓고 하나씩 풀어 제끼는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단 선생님 저는 그거 다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피드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 거의 없어요. 풀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끝. 이런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왜? 이만큼 그런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다 피드백을 하려고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셨죠? 제발 무조건적 양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해요. 정리를 하면 EBS에 대한 과몰입, 그쵸? EBS에 대한 과한 내용 정리와 암기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영어 실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양질의 어떤 구문이나 양질의 독해 문제를 훈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날려먹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나서 국어, 수학, 뭐 탐구를 할 텐데, 또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영어 공부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아마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남은 50일간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원천적인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장 가서 그 어려운 고난도 구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런 당혹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평가원이랑 수능 지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화시키면서 그 부분을 제발 학습하고 단어는 암기할 건 외우고
어법 같은 거 정리하고 구문에서 내가 모르는 구문은 따로 해놨다가 구문 학습 여러 번 돌리고 왜 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는 트레이닝을 해야지 그 EBS 해설지를 정리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거를 정리하러 여러분들이 남은 50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 성적은 불보듯 뻔할 거예요. 아셨죠? 네. 물론 이제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좀 강조했는데요. 앞서서 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것들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것들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원천적인 그런 영어 실력을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남은 50일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수능장 가서 거기서 우리 한번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끝까지 한 사람들은 아마 끝나고 나오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은 내가 왜 포기했을까라는 아쉬움 속에 수능 시험장을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남은 50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